저번에 기본 설명을 했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지나고 오면서 다 까먹었겠지? 그리고 안 들은 친구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용어 정리 설명을 다시 할게. 필기대인 사람은 차이 이제 아주 필기 잘해. 너무 성의롭게 돼 있어. 알았지? 그래서 필기대인 친구들 거 보고 기본기능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배워야 될 단어는 극한이라는 단어예요. 극한. 그러니까 저번에 처음에 했던 거를 무시하고 처음 다시 설명할게. 극한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수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우리가 x 이퀄 0 했을 때 이 0이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호를 써서 그 다음에 내가 x분의 1 했을 때 얘가 0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0하고는 우리가 생각했던 0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극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이라고 있는데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고3 때 그 미적분을 배우는 이과 학생들이 배울 거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 함수의 극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극한을 맨 처음에 볼 때 우리가 상태라는 개념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뭐야? 어떤 물체나 매개체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할까? 운동의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상태.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멈췄을 상태.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상태라고 하는데 수열에서 말하는 극한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정의에 입각한 사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얘를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우리가 하나의 약속들인 거지. 유니크한 거야. 그러니까 정삼각형 정의라고 하면 세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드는 게 있잖아. 세 변의 길이가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각의 크기가 같기도 한데 우리가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정의는 세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을 정의라고 하고, 이 정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증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정의를 이용하여 정리는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함수의 극한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정의에 입각했을 때 우리가 표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수의 극한이니까 함수들이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함수를 배웠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다항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투에서는 다행히 지수, 로그, 삼각함수는 다루지 않고 다항함수하고 분수함수만 다루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 함수를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무한대라는 개념을 저번 시간에 터지게 얘기했는데, 이 무한대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무한집합이라고 했을 때 무한집합은 그냥 당연히 이런 거잖아. 어떤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끝이 없는 것들을 무한집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자연수집합, 정수집합, 유리수집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한집합이지. 만약에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0이 있고 1이 있고 요 사이에 실수가 몇 개가 있냐라고 하면 셀 수가 없지. 이 안을 계속 n등분을 하게 되면 이 안에는 수없는 실수들이 존재할 테니까. 그러면 무한의 개념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정의가 뭐냐면 이런 거야. 짝수의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수의 집합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짝수의 집합은 제일 작은 게 2일 테고 2, 4, 6, 8 이렇게 나가고, 자연수 집합은 1, 2, 3, 4 이렇게 나갈 거야. 그런데 100 이하의 짝수의 집합하고 100 이하의 자연수 집합하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대1 대응이 가능하냐 안 하냐고 하면 100 이하의 짝수는 50개고 100 이하의 자연수는 100개지.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그래서 100 이하의 짝수라는 집합은 유한집합이고 100 이하의 자연수 집합도 유한집합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근데 지금 그냥 짝수의 집합, 자연수 집합은 둘 다 무한집합이지.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1대1로 대응 관계를 나타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을 무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좀 이상한데? 자연수 집합보다 짝수 집합이 맞나요? 따질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한의 상태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한이라는 정의고, 그래서 이 무한이라는 정의를 이 기호로 나타내는 거야. 얘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하는데, 무한대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데, 얘는 수가 계속 커지는 상태야. 멈춰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얘는 수가 계속 작아지는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숫자보다도 클 수밖에 없지.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 내가 어떤 양의 무한대에서 굉장히 10경의 10경승을 뺐어. 10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거고 10경의 10경승은 셀 수도 없는 크기겠지. 그러나 얘는 0보다 큰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유한 숫자고 얘는 무한대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거꾸로 큰 수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빼면 얘는 당연히 음수가 된다. 됐습니까? 또 이렇게 했지.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어떻게 했어? 정말 큰 무한대겠지. 그 다음에 무한대에다가 루트를 씌웠어. 선생님 얘는 뭡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의 값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얘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얘도 커지니까 얘는 무한대겠지. 됐어? 이러한 관계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극한이라는 것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계속 커지는 상태를 우리가 무한대라는 기호로 표현할 거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을 할 거야. 됐어? 그럼 이거를 선생님이 계속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귀찮았던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거를 한 방에 표현하고 싶은 기호가 있는 거야. 이제부터 잘 들어. 자, 리미트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대표적으로 x는 알파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x는 무한대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 x는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 지금 이 알파라는 건 실수니까 0을 포함해서 모든 숫자를 포함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얘는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함수가. 근데 아까 얘기했지. 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1, 2차 함수, 그 다음에 분수 함수, 무리함수도 있구나. 요 정도가 들어가는 함수일 거야. 근데 간단하게 우리 이거 한번 볼까? y 콜 2x승, y 콜 2분의 1 x승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우리가 기호를 정의했으니까 여기다가 무한대라고 표현할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1, 2, 3, 4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은 굉장히 커지니까, 그치? 굉장히 커지니까 우리는 얘를 무한대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고, 얘를 한번 봐봐. 얘는 2분의 1, 그 다음 1을 줘서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그치? 요 그림 자체가 어떻게 돼?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는 x축이고 y축이 있으면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그치? 수학에서 배웠지? 그래서 우리는 x축을 뭐라고 배웠어? 점근선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x승은 얼마라고? 0이라고 정의를 할 거라고 좀 설명하겠지만 0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선생님 2분의 1 x에 이 x 값을 계속 1, 2, 3 계속 커지겠을 때 얘가 왜 0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질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 봐봐. 내가 숫자를 계속 크게 했을 때 만족하는 y 값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지?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야. 얼음 잡아서 영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질 것 같잖아? 근데 그거를 0이라고 하자고 정의를 한 거야. 근데 다시 여기서 말하는 x가 0이라는 그냥 여러분들이 말하는 제로, 얘는 제로야. 알겠습니까? 얘는 근데 제로가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대학에서 쓰는 용어지만 우리끼리 선생님이 얘기할게. 얘는 0인자라고 얘기해. 그럼 0인자는 뭡니까? 0이 아니면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야. 알겠어? 뭐라고? 0이 아니면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선생님 저 이해 안 되는데요? 약속이라고. 정의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알겠습니까?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했을 때 정의라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 정의에서 정의를 이용한 파생된 어떤 성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정의를 구분 못하면 굉장히 난감해. 그래서 여기 무한대라는 기호, 영인자라는 기호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이름처럼 유니크하게 하나 정해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 여기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정해졌어. 그럼 이 함수는 아까 말했던 1, 2차 다항함수분에서 분수함수, 무리함수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얘를 읽을 때 리미트 x가 알파에 가까워질 때, 근데 이걸 빼고 이렇게 읽을 거야. 리미트 x가 알파일 때 fx는 이렇게 읽을 거라고. 됐니? 그런데 요 x들은 다 뭐라고? 실수범위야. 됐지? 그런데 얘는 말로 표현하면 이건 뭐야? 기호. 이게 무슨 말입니까? x가 알파가 아니면서 알파에 가까워지는 상태. 얘를 리미트 x가 알파로 간다라고 해서 화살표로 표현한 거야. 그럼 수학적으로 뭉치는 x가 알파가 아니겠지. 그럼 이 말은 다시 뭐야? x-알파는 0이 아니겠지. 됐어? 넘어가니까. 됐어?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수라고 기억하면 돼.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눌 수 있나? 못 나누지. 그치? 근데 앞으로 이 0이 아니고 0인자라고 하면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함수의 극한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기호로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라고 표현하며 x가 알파라는 말은 x가 알파가 아니라는 뜻과 같고 이 말은 x가 알파가 아니면서 알파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얘기한다. 됐습니까? 괜찮니? 그 다음에 기계적인 건데 함수의 극한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극한값을 구한다고 하면 대입을 해야 돼. 그 대입을 하지 않고 대입이 안 돼. 그리고 대입이 안 돼. 그러면 어떨 때는 분모가 0일 때는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한번 보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3x승이야. 됐니? 그러면 얘는 얼마야? 3의 제곱이니까 9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 9는 얘들아 9는 우리가 알고 있는 9 아니야. 알겠냐? 뭐야? 9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야. 알겠습니까? 대수적으로 말하는 9 아니야. 알겠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1이야. 얼마? 2분의 1이야. 됐니? 얘는 뭐야? 2분의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자, 그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됐어.
분모가 어떻게 되니? 0이지. 이럴 때는 대입을 하면 안 되신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됐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8페이지를 선생님이 풀어서 설명을 할게. 함수의 극한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렴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하나는 발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냥 그 방정식을 따지면 방정식에서 어떤 근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수렴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방정식에서 어떤 값이 뭐 2차 방식 예를 들면 근이 존재하지 않는 허근이라고 하면 걔는 발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걔를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숫자가 나올 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렴할 때는 선생님이 금요일에 얘기했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뭐뭐에 가까워진다. 뭐뭐이다. 대표적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라고 표현하자 x분의 1이야. 그럼 여러분들 분자는 1로 정해져 있는데 분모가 계속 커지지? 그러니까 얘는 아마 0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질 거야. 됐니? 그럼 얘는 뭐라고 읽는다? 0이지만 실제로는 얘는 0이자고, 그리고 우리가 얘 의미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 이렇게 했어. 선생님 이건 무슨 말입니까? 봐봐. 얘가 함수인데 우리 1학년 때 이 함수를, 숫자가 나온 함수를 뭐라고 배웠지? 상수 함수라고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 있고요. 얘가 y축이 있어. 그럼 y 콜 3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전부 다 뭐니? 3이지. 그러면 얘는 3인 거야. 됐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3하고 이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하시. 이게 더 편하겠다. x가 1로 갈 때 3x. 얘 얼마니? 3이겠지. 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하고 여기서 말하는 3은 실질적으로는 달라. 얘는 3인 거고 얘는 3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가. 그렇지만 어떤 특정 값, 숫자가 나오게끔 그냥 나올 때는 우리가 모두 수렴한다라고 정의하는 거야. 한분 알겠어? 3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알겠지? 3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발산한다라는 부분들은, 자, 첫 번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고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한 진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한 진동을 할 수 있어. 친구들 필기들 나중에 100개 쓰시고, 지금은 얘 4개가 나올 때 얘는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할까? 리미트 x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3x승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계속 커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기호로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x승이야. 됐니? 얘는 어떻게 되겠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부호가 마이너스. 여기서 하나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의 무한대의 기호에다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방향을 정할 수 있고,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커지는 상태고 계속 작아지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유한진동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x승. 얘를 이렇게 하자. x라고 하지 않고 내가 숫자 정수로 할게. n승 이렇게 해보자. 우리 수원에서 수열에서 많이 봤잖아. 얘 자연수를 1, 2, 3, 4 넣었을 때 짝수 값은 플러스고 홀수 값은 마이너스지. 그렇지? 그럼 나오는 값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치? 제한폭이 정해져 있는 거를 유한 진동이 하는데, 얘도 수렴하고 달라지는 이유는 얘는 1이기
더하고 마이너스 1을 가지. 그치? 항상 일관성 있는 숫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발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무한진동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승. 얘는 어떻게 되니? 플러스일 때는 굉장히 커지는 수고 마이너스일 때는 굉장히 짝수일 때는 굉장히 커지는 숫자일 거고 홀수일 때는 굉장히 작아진 숫자지. 그치? 진폭이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얘는 무한진동. 그래서 이 놈들 이렇게 어떤 숫자를 상에서 가지 않는 놈을 발산이라고 하고 얘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이 없다 얘는 뭐라고?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 이제 함수의 극한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함수 극한을 보면 함수니까 함수가 리미트 다음에 표시되고 거기다가 내가 아래에 있는 얘는 우리가 시그마에서 말하는 변수다 변수 알겠습니까? x로 표현하면 x로 표현하면 되고 t로 표현하면 t로 표현하고 s로 표현하면 s로 표현하면 돼. 그런데 함수 극한을 딱 떴을 때 내가 숫자로 간다고 하면 대입하면 돼. 대입해보고 어떨 때 안 된다고?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야. 됐지? 됐지? 그래서 함수는 수렴한 거 아니면은 발산하는 거 두 개밖에 없어. 수렴하다가 발산하고 발산하다가 수렴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식을 증명할 때 수렴하냐라는 게 애매하면 발산하는 걸 증명해서 발산하다고 하면 걔는 수렴하는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떤 놈이 발산하고 물으면 걔가 수렴하는 게 편하면 수렴하는 계산을 수렴한다고 하면 발산하는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교재는 안 나왔는데 9페이지에 좀 필기를 하자.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15분까지 할게. 그리고 얘들아 이번 주까지는 6시 반까지인데 다음 방학 시작 방학 22일이지. 22일이지. 마석고가 21일이고 신족고가 22일인가? 그러면 아마 5시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 6시 반까지 알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며칠이지? 이번 주 토요일 날 기하 화통을 빼줘? 야, 이번 주부터 문과는 이과는 화통하고 마석고는 기하한다잉? 알겠지? 벡터부터 알겠지? 심석고 이과는 화통이야. 알겠냐? 화통은 빡빡이가 수업이다. 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극한의 간편성. 얘는 교재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편한 식들이니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무한대 곱하기 k는 무한대야. 단 k는 상수. 이렇게 할까? 플러스 마이너스 할까? 플러스 마이너스 k 곱하기 무한대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숫자는 무한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무한대 플러스 k 얘도 무한대 마이너스도 무한대. 알겠습니까?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무한되는 건 변함이 없다. 세 번째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얘 뭘까? 당연히 무한대겠지. 맞습니까?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당연히 무한대일 거야. 다섯 번째 무한대 n제곱 당연히 무한대일 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 무리 없이 배울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할게. 루트의 무한대 얘도 무한대.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무한대 그러니까 0인자야.
영인자분의 숫자야. 어떻게 될까? 영인자분의 숫자. 얘는 무한대야.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 내가 여기다가 1이 있어. 0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했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야. 됐지?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0.1분의 1, 0.01분의 1, 0.001분의 1, 0.00001분의 1 이렇게 가는 게 0에 가까워진 상태지? 0.1보다 0.01이 0에 가까워질 거고 0.01이 얘가 얼마야? 10분의 1이지? 역수합 얼마야? 10이지? 얘는 얼마야? 100분의 1이면 얼마야? 100. 얘는 얼마야? 1000. 됐습니까? 그러면 영인자 이렇게 표현하자. 영인자분의 숫자라면 숫자는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영인자는 어떻게 돼? 상태지. 알겠어? 영인자분의 숫자는 무조건 얘는 따져보기만 한 뭐야? 무한대야. 알겠습니까? 됐어? 두 번째. 영인자 더하기 영인자는 뭘까? 영인자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 식에서 봤을 때 우리 뭐가 빠져있니? 뭐가 빠져있니? 뺄셈과 나눗셈이 없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가 극한의 간편셈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어. 뭘까? 0 0인자 0 0 1등급 명목 뭘까? 0 강희야 뭘까? 0 왜? 앞에 놈하고 뒤에 놈하고 같으니까. 그치? 양수일 수도 있고요, 영인자일 수도 있고요,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촌스럽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이야.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게 뭐라고 했지? 상태라고 했지. ing라고. 앞에 놈이 얼마큼 커지는지 뒤에 놈이 얼마나 커지는지 상태가 모른다. 알겠습니까? 이게 돼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같은 수를 빼면 어떻게 되지? 0이지. 근데 극한의 나라에서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빼버리면 얘는 몰라. 알겠어? 그럼 얘는 뭐겠어? 1일까? 모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1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모가 더 크면 어떻게 돼? 0이겠지. 분모가 더 커지면. 알겠습니까? 됐니? 분자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무한되겠지. 그잖아. 맞아 안 맞아? 됐어? 그래서 얘도 부정형이야. 모르는 거야. 분자가 커진 상태, 분모가 커진 상태, 상태랑 너희들 지금 정확하게 개념이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한 대수법 선생님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에가 커지고 밑에도 커지는데 그 계속 가다 보면 같지 않을까요? 아니라니까. 그건 무한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같지 않을까요? 할까봐 우리가 극한을 정의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또 얘는 뭘까? 아니다. 아니야. 무한 영인자분이 영인자야? 알겠습니까? 얘 뭘까? 1 이 아니겠지.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쓸게. 세 번째 봐봐.
세 가지 나타낼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교재의 풀이 참고서의 풀이보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만 기억하면 한 50%를 먹고 들어가. 알겠지? 이과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잘 봐. 무한대분의 무한대 얘는 몰라. 무한대가 아니 영인자가 두 개고 위에 영인자가 하나야. 그럼 얘 뭘까? 무한대겠지. 왜? 하나 약분하고 하나 약분하면 무한대분의 아니 영인자분의 숫자 이렇게 될 테니까. 됐어? 그 다음에 분자가 영인자가 두 개고 분모가 영인자가 하나야. 그럼 얘는 뭘까? 아 여기 편하네. 얘는 뭘까? 영인자. 됐어? 왜? 하나 약분하고 하나 약분하면 영인자 나오니까. 됐니?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했을 때 이제 차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하나 배우고 가자. 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과 수학에 가면 차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개념이 서야 되는데 문이과 같이 수투에서 배울 때는 차원을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수라고 기억하시면 돼. 됐니?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거 한번 볼까? 자, y 콜 x라는 함수가 있고요. y 콜 로그 2x라는 로그가 있고요. y 콜 2x라는 지수함수가 있어. 됐니? 됐어? 그러면 이 차원이라고 하는 건 잘 들어. x 값이 증가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의 증가량의 폭을 우리가 차원이라고 해. 알겠어? 다시 x 값이 하나 둘씩 증가할 때 그 결과로 나오는 함수 값의 증가폭을 차원이라고 해.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말하면 1차원, 2차원, 3차원 그 차원하고 같은 얘기인데 수학에서 말하는 차원은 x 값의 증가에 대한 y 값 함수 값의 증폭인데 너희들이 봤을 때 제일 같은 x 값을 냈을 때 어느 놈이 제일 빨리 증가하니? 아, 이거 잘못된 큰일 날 뻔했다. 이상하게 위에 갔어. 쏘리. 어느 놈이 제일 빨리 증가하니? 지수 함수가 제일 빨리 증가하지. 됐어?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늦게 증가하지. 그럼 한번 봐봐. 이 식에서 첫 번째 지수분의 로그 또는 1차야. 됐어? 얘는 어디에 가까이 갈까? 여기에 가까이 가겠지. 맞냐? 분모의 차원이 더 크지? 맞아 안 맞아? 지수가 제일 크잖아 증가폭이. 맞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분의 지수. 로그 또는 1차.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무한대겠지. 느껴지나? 돼? 괜찮니? 이해돼? 다시 지수에다가 내가 계속 숫자를 넣고 크게 했을 때 어느 점에서는 그냥 위아래 계속 이렇게 차이가 안 나지만 계속 같은 숫자를 넣었을 때 무한대로 발산시킨다고 했을 때는 분모의 값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게 차원의 개념이야. 됐어? 그러면 다시 여기 돌아와서 보자. 얘는 영인자의 1차원으로 가는 놈이고 영인자의 1차원에 가는 놈이야. 그치? 근데 어느 놈이 빨리 0에 가는 영인자에 가는 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거야. 얘는 분모는 1차원의 영인자고 분자는 2차원의 영인자지. 뭐가 더 빨리 0으로 가니? 0으로 가니? 분모가 훨씬 빨리 0으로 가지. 2배 빨리 갈 거 아니야. 2차원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무한대.
반대로 얘는 2차원의 역인자, 1차원의 역인자니까 얘는 분모가 더 빨리 가니까 0.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의로 받아들이시면 편해요. 알겠습니까? 영인자분의 숫자는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한다. 알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둘 다 발산하고 진동도 발산이고 무한 진동 그 다음에 유한 진동 전부 다 발산이야. 좀 이따 쓸까? 좀 이따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극한의 간편성과 차원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지만 선생님이 고등학교 상황을 각색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꼭 이 개념을 기억해 두었다가 내가 문제 풀 때 이 식은 이런 영인자의 차원 안 된다. 영인자의 차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중간 계산 과정이 뭐 나중에 우리가 좀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면 수투부터는 풀이 과정만 한 2페이지 되는 게 또 나와. 풀이 과정만. 그럼 읽다가 지치겠지.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간편성과 차원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그 풀이 과정이 한 10분의 1로 준다고. 기억해?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태라는 개념은 정의다. 알겠냐?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을 가미시키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내가 함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지시면 돼. 그럼 여기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어. 정의라고, 진리라고. 알겠습니까? 알겠지? 신이 존재할까요? 알까요? 진리 아니야. 모르잖아. 그치? 모르잖아. 그치? 근데 모든 숫자에다가 0을 곱하면 얼마야? 0이지. 근데 모든 숫자에다가 0이자를 곱해. 0이냐? 1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알겠습니까? 그게 극한이라는 나라에서의 차이라고. 지금 이 기본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암기하셔야 돼. 왜냐면 이게 이해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알겠죠? 자, 필기하시고 9페이지다가 필기하시고 10분간 쉬도록 하세요.